자, 행렬이라고 하는 게 그냥 행하고 열로 이루어진 뭐 어떤 데이터들을 행하고 열로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이름 그대로 행렬이에요. 행, 이게 행이에요.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1행, 제2행, 제3행 이렇게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 요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열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데이터들이 뜨는 거죠. 뭐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람들의 뭐 성적을 쓸 수도 있고 국영수 같은 뭐 성적을 쓸 수도 있겠고 거기다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 이렇게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행하고 열에. 그래서 이름이 행열이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뭐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할게요. 2 곱하기 3행렬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행렬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게 행,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때 각각을 이루고 있는 거.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 얘네들은 이제 행렬에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선분이라고 불러요. 문자나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라고 약속을 했고요. 행렬이라고 부르도 약속을 했고 이때 행렬, 리을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요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행이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고 여기는 열이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뭐라 부르냐면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행 개수, 여기는 뭐 개수? 열 개수. 이름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렬이에요. 별게 없어요. 뭐 예제 같은 거 보면은 A랑 B 가게가 있는데 A 가게랑 B 가게가 있는데 A 가게랑 B 가게에 있는 밀가루랑 소금이랑 뭐를 조사했냐면 뭐 설탕을 조사했어요. 이때 얘는 A는 15kg 있고 밀가루가 소금이 12kg 있고 뭐 설탕이 25kg 있고 B는 20kg 있고 밀가루가 소금이 10kg 있고 설탕이 20kg 있을 때 얘네들은 재고를 선분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2 곱하기 3행렬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때 1행은 A 가게의 재고를 나타내는 거고 밀가루의 재고는 요거죠. 밀가루 15하고 20 열로 나타낼 수 있죠. 밀가루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때 요 놈은 선분 중에서 1행 1열 그래서 보통 나중에 나타낼 때 배우겠지만 A11이라고 배워요. 이 선분은 A11 얘는 A12 얘는 A13 1행열 1행 3행 3열 뭐 2행 1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런 식으로 선분을 표현할 수가 있다. 특히 이런 행렬에서 이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슨 행렬이라고 부르냐면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3, 5, 7, 2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데 이런 걸 2 곱하기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부른다. 행과 열이 같으면 다 그냥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거 선분 나타내는 거 A11, A12 요 앞에 있는 게 행이고 이 뒤에 있는 게 뭐다? 열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2행 3열은 뭐냐? 2행 3열의 선분은 뭐냐? 이거죠. 2행 3열의 선분. A2, 3을 얘기하는 거예요. 2행 3열의 선분. 이게 다예요. 이제 뭐 사실 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약속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넘어갈까 이제? 서로 같은 행렬은 뭐냐? 자, 서로 같은 행렬.
선분이 다 똑같아야 될까? 아니면 다른 선분이 있어도 될까? 주은아. 행렬이 서로 같아야 돼. 어떻게 되겠어? 행과 여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선분도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아야 되겠죠? 한 개라도 다르면 같은 행렬이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3, 5, 7, 2가 있어. 얘랑 같은 행렬이랑 하면은 1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같은 행렬이다. 그러니까 행과 열도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선분도 다 똑같아야지만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부를 수가.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조금 민망하죠. 그래서 지금 뭐 배웠지만 사실 행렬 자체는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어떤 데이터들을 행과 열로 나타내는 게 뭐다? 그게 행렬이에요. 야, 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를 볼게요. 개념 체크의 1번을 보니까 그냥 뭐 예제를 볼게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 3 곱하기 3행렬이에요. 3 곱하기 3행렬이 나오겠고요. 이제 이걸 풀어봅시다. 이런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때 2행의 선분은 뭐냐? 2행. 2행의 선분은 뭐냐? 2행이 여기죠? 아니에요? 그럼 2행의 선분은 1,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2행의 선분은 1, 4,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2행의 선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2행의 선분. 너무 어렵나요? 그 다음에 3열의 선분. 3열이면 요거죠? 3열의 선분은 뭐가 되죠? 1, 5, 0이 되겠죠? 됐죠? 뭐 어렵나요? 그 다음에 1행 3열의 선분. 1행 3열의 선분은 1행 3열이니까 몇이 되죠? 1이죠? 뭐 좀 민망하죠? 사실 뭐 문제가. 그죠? 되게 민망하죠? 그 다음에 2행 1열의 선분. 2행 1열. 요거죠? 1이죠. 그 다음에 5번은 A22. 2행 2열. 2행 2열이니까 4.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A31. 3행 1열. 3행 1열이니까 여기죠. 뭐 이런 허무한 문제들.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문제들이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약속만 알면 풀겠죠? 뭐 너무 어려운 게 없어서 사실 행렬은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냥 나오면 집안부터 나오면 맞으라고 주셨구나. 누가? 선생님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서로 같은 행렬을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근데 쓰면서도 되게 이제 민망하죠. 자, 이 둘이 같은 행렬이래요. 2 플러스 1이죠? 이 둘이 같대요. 되게 민망한데. 자, 그 얘기는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A는 몇이 돼야 되죠? A는 2가 돼야 되겠고요. 얘랑 같아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얘랑 같아야 되니까 B 플러스 1이 2가 되면 B는 몇이 되죠? 1이 되겠죠? 자, 이런 민망한 문제들. 자,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 문제.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워도 알 것 같은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행렬이 쉬운 것만 배워서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사실은. 쭉쭉 갈게요.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으로 갑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자, 요것만 알면 이제 거의 다 알았다고 봅니다. 자, 행렬 A의 IJ 선분을 뭐라고 부른다? 행렬 I의 IJ 선분을 AIJ라고 불러요. AIJ라고 부르는데, 이때 AIJ를 어떻게 줬냐면, 요렇게 식으로 줘요. AIJ는 2배의 I에서 J를 빼주면 돼요. 이때 I는 1, 2. 그 다음에 J는 1, 2, 3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결론은 행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고 열은 몇 개 있다는 거죠? 3개 있다는 거죠? 왜냐면 Z가 1, 2, 3이니까. 그럼 행렬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A11, A12, A13, A21, A22, A23으로 되어 있는 행렬일 텐데 왜냐면 I가 1, 2고 Z가 1, 2, 3이니까 이때 이 각각의 선분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I랑 Z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 1이면 I도 1이고 Z도 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얘는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입만 하면 나와요. 뭐 1, 2면 여기 1, 2 대입하라는 거죠.
2 빼기 2니까 0이죠. 1, 3은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 1은 2에 대입하면 4 빼기니까 3이죠. 그 다음에 2는 4 빼기니까 2죠. 그 다음에 2, 3은 4 빼기 3이니까 1이죠. 요런 행렬이 되는 거죠. 요런 행렬. 요게 지금 A 행렬이 되겠다. 1, 0, 마이너스 1, 3, 2, 1. 이거 나타내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성분을 주는 식이에요. 약간 함수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이제 함수를 배우겠지만, 대응되는 점들을 집어넣으면 그 성분이 나옵니다, 그냥. 되게 쉬운 문제여서. 자, 2번을 보시면, A, I, J가 되는데, 요게 I. I가 J보다 크면, I가 성분이 되는 거고, I보다 J가 크거나 같으면, J에다가 1 더한 게 성분이다. I보다 J가 크거나 같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I가 1, 2, 3. J가 1, 2, 3. 3 곱하기 3행렬이 나오겠어요? 그럼 이제 또 써볼게요, 그냥.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뭐,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11이야. 그럼 I랑 J 비교했더니만 J가 더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J에다가 1을 더해. 여기다 J에다 1을 더하니까 1 더하기니까 2가 된다는 거 있겠고. 여기도 J가 더 크거나 같죠? 1보다 2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2에다가 1 더하니까 3. 얘도 J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1하고 3일 때 3이 더 크니까 3J에다 1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 따라서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그럼 A, 2는 얘가 더 크죠, I가. I가 더 크면 2예요. I 쓰면 돼요. 2는 얘가 더 커졌죠. 그럼 2에다가 1 더하니까 3. 2, 3도 J가 더 커졌죠. 3 더하기 1이니까 4. 뭐 3, 1이면 얘가 더 크니까 3. I 쓰면 되겠고. 3, 2도 얘가 더 앞에 크니까 3 쓰면 되겠고. 여긴 더 뒤에 게 크거나 같으니까 3에다가 1 더해서 4 쓰면 되겠다.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첫 번째. 엄청 쉽죠? 그냥 그 규칙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심심하니까 뭐 하나 풀어볼까요? 1-1번 하나 풀어보세요. 1-1번. 1-1번. 뭐 잠도 깰 겸. 너무 쉬워서. 주은아 너무 쉽죠?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연습해보세요. 뭐 이건 뭐 내가 지금 가르쳤을 때 잘 못했던 애들을 본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냥 정신 똑바로 들었으면 그냥 다 맞아요. 웬만하면 맞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2 곱하기 3행렬이 되겠고요. 행렬 A의 I, J 성분이 A, I, J가 I, J를 곱하고 빼기 2가 나온다.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렬 곱해서 2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 4 곱해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이 긋고 1, 2 곱해서 2 빼니까 0, 1, 3 곱해서 2 빼니까 1, 2 빼기 2니까 0, 4 빼기 2니까 2, 6 빼기 2니까 4. 요게 이제 행렬이 나오겠죠.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뭐 그냥 규칙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면 뭐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너무 쉬워서. 자, 필수 2번에서 이제 도시별로 가는 그 경우의 수를 행렬로 만든 거야. 그래서 P1, P2, P3가 있는데 P1,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P3가 있는데 자, P1에서 P2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도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쪽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가지, 자기 자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 그래서 도로의 수를 자, 도시 PI에서 PJ로 가는
도로의 수를 aij 선분이다. 그러면 이게 ij가 결론은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a11, a12, a13, a21, 22, 23 뭐 이렇게 갈 텐데 이런 행렬이 나올 텐데 이제 그죠? 이 행렬에서 결론은 이게 뭐냐? 첫 번째 도시에서 첫 번째 도시로 가는 도로의 수를 묻는 거야. 근데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몇이 된다?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도로 수는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가는 거 없죠? 0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가는 거 하나 있죠? 1입니다. 두 번째 가는 거 없죠? 0입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거 두 개 있죠? 2입니다.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여기서 1 가는 거 하나 있죠? 1입니다. 3에서 2, 여기서 2는 없죠? 0입니다. 3에서 3 가는 거 하나 있죠? 1입니다. 답이에요. 저렇게 화살표의 개수들을 이런 식으로 도로가 몇 개 있냐도 뭐로 나타낼 수 있다?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은근히 이제 도로 수들도 이런 행렬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데이터들이 돌아다니니까. 자, 그래서 뭐 나중에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2-2번. 자, 넘어갑시다. 필수 3번 빠르게 시간 관계상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연습해보세요. 자, A, B가 같은 행렬이래. 되게 민망하죠? 자,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되게 민망한데. 그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A랑 B랑 같대. A랑 B가 같으려면 선문도 다 똑같아야 되니까 1번 문제에서 A 행렬이 지금 A-B, C, 0, 4A가 되겠고요. B 행렬이 지금 뭐라고 줬냐면 2, 2A, 그 다음에 0, 3-B니까 같은 선분끼리 같아야 되죠. 그럼 A-B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고요. C는 2A가 돼야 되겠고요. 4A는 3-B가 돼야 되겠죠. 좀 민망하죠? 연립하면 AP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느낌적으로는 뭐 B 대신에 3-4A를 집어넣으면 5A 빼기 3은 2니까 5A는 5, A는 1이 나오네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A가 1이면 C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 좀 민망하죠? 정말로. 너무 쉽죠? 여러분들 뭐 봐야겠지만 뭐 같은 행렬 뭐 이거 뭐 우리 장난치냐 뭐 이런 거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오겠고요. 자, 2번까지 풀어보면 이제 같은 행렬까지 끝납니다. 민망해가지고 사실 뭐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자, 여기 행렬이에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 행렬을 뭐라 불렀냐면 A제곱 마이너스 1, B 그 다음에 C 플러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고 B 행렬을 마찬가지로 3, 2C, 2, BC라고 해서 같다. A제곱 마이너스 1은 3이다. B는 2C다. C 플러스 1은 2다. 이거 다 A제곱 마이너스 A는 BC다. 요거 이제 풀면 되겠다. 여기서 일단 C는 나오잖아. C는 뭐가 나오죠? 1이죠. C가 1이면 B는 2죠. 그죠? 그래서 A제곱은 4니까 A는 뿔마 2인데 여기서 대입해보면 BC가 1하고 2니까 2하고 2니까 2가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에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겹치는 게 뭐죠? 2가 겹치죠?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민망한 문제들이죠. 자, 이런 문제들, 뭐 연방하는 문제들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가치가 없죠.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뭐죠? 실수배. 야, 이것도 너무 쉬워요. 보는 순간 알 것 같은 느낌. 자,
두 가지 행렬을 더했어. 이 두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하냐? 같은 선분끼리 더하면 돼요. 그래서 두 행렬을 더하면 얘네끼리 더해서 쓰고 얘네끼리 더해서 쓰고 얘네끼리 더해서 쓰고 얘네끼리 더해서 쓰면 돼요. 이 끝이에요. 행렬끼리 빼면 어떻게 되냐? 같은 성분끼리 빼가지고 쓰고 같은 행렬끼리 빼서 쓰면 돼요. 실수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하면 다 각각 성분에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그냥 보면은 알 것 같은 거. 그래서 그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실수배까지. 자, 뭐 예제 있긴 하지만 뭐 예제를 볼게요. 예제를 보면 그냥 덧셈 뺄셈 알 수가 있는데 되게 민망해요. 보면 알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행렬이 있겠고 B라는 행렬이 4 마이너스 1, 2하고 1의 행렬이 있어. 이 둘이 더해. A 더하기 B 행렬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각각 성분끼리 더해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이랑 4 더하면 2죠. 그래서 써요. 3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2죠. 써요. 5하고 2 더하면 7이죠. 써요. 마이너스라고 1 더하면 0이죠. 써요. 이게 더하는 거예요. 정말 민망하죠?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 그게 행렬의 덧셈이에요. 그럼 행렬의 뺄셈은 뭐냐? 둘이 뺐어. 그럼 어떻게? 같은 성분끼리 빼요.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요. 그럼 마사니까 마육이 되겠죠. 뭐 3에서 마이를 빼면 플러스로 되니까 4가 되겠죠. 5에서 2를 빼면 3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행렬의 뺄셈이에요. 뭐 누가 들어봐도 너무 어려울 게 없죠. 너무 편해서.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덧셈이기 때문에 이게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가 같아요.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교환 법칙을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는 순서 밖에서 더해도 된다고 막 계산할 때 더 간단하면은 자리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할까 안 할까요? 덧셈은 결합 법칙 성립하잖아. 그래서 행렬 두 개에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앞에 거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거 더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앞에 거 더하나? 결과 차이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더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더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라. 계산할 때. 편할 대로 해라. 민망하죠? 들으면 알 것 같죠? 행렬 덧셈과 뺄셈?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죠? 뭐? 그다음 영행렬이라는 게 나와. 영행렬. 숫자 0 같은 건데 모든 선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영행렬이면 모든 선분이 뭐일 것 같아? 영행렬이면 모든 선분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0이 되면 됩니다. 민망한데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영행렬은 모든 선분이 0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영행렬인 거야. 뭐 이런 것도 영행렬이 될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영행렬이 될 수 있겠고 모든 선분이 0인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영행렬이라고. 이거 이제 대문자 뭐라고 나타내요? 숫자 0이나 안 헷갈리게 대문자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0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0 더해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빼도 자기 자신이에요. 같은 행렬끼리 빼면 영행렬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들. 아이씨, 민망하죠? 그냥 누구나 생각해봐도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넘어가세요. 자, 실수배. 이것도 좀 민망해요. 행렬의 실수배도 민망한데 봐봐. 이런 행렬이 있었어. 여기다 내가 2 곱하기 A 행렬이라 보면 여기에다가 다 뭐를 곱해주면 모든 선물에다가 2를 곱했지. 다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 곱하면 마사, 2 곱하면 6, 2 곱하면 10,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이게 행렬의 실수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분의 원래 행렬의 성분에다가 모든 선분에다가 다 곱해주면 돼요. 이게 행렬의 실수배입니다. 이것도 좀 민망하죠? 그죠? 자, 이것도 뭐 결합법칙, 뭐 실수배도 뭐 자리 바꿔도 되고 2 곱하기 먼저 되고 2 곱하기 2 다 똑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이나 행렬의 실수배는 그냥 뭐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4번, 5번, 6번을 다른 것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르친 게 없어요. 자, 행렬 들으면 알겠지만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 뭐 틀리기가 쉽지 않은데 뭐 여러분들 뭐 길게 풀어주지 않을게요. 뭐 너무 가르칠만한 게 없어서 행렬은 그냥 뭐 학교 시험 때 기말고사 때 나오면 감사합니다 맞으시면 되겠어요. 되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뭐 한 문제나 뭐 머리상 한 문제나 두 문제 내리니까 앞장에 있지 않을까
앞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1번의 문제는 행렬 두 개가 있는데, 자, 1, 마이너스 3, 2, 1이 있겠고, B는 4, 1, 마이너스 0이 있겠습니다. 이때 3 곱하기 2A 더하기 B에다가 빼기 2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줬어요. 이게 행렬이죠. A, B가 다 대문자의 행렬이에요. 그럼 이것도 다항식처럼 먼저 계산을 먼저 이쁘게 해놔요.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이 다 성립하니까 분배해서 6A 플러스 3B 이렇게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하면 플러스 2B 그래서 6A에서 2A 빼면은 4A 3B에서 2B 더하면 5B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4배예요. 4배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겠죠? 여기다 4배 하면 마이너스 12 4이 8 4일은 4 얘하고 얘 5배예요. 더하는 거죠. 5, 4, 20 5, 1은 5 마이너스 5, 0 5배에서 더해요. 같은 성분끼리. 그러면 24 마이너스 12 더하기 5는 마이너스 7 8 더하기 마이너스 5는 3 4 더하기 0은 4 이게 답입니다. 되게 민망한 문제들이죠. 여러분들 뭐 보면겠지만 그냥 봐도 풀 것 같은 문제. 그죠? 자, 이게 1번 답이에요. 되게 민망하죠? 주은아, 어떻게 이거 틀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겠죠? 약간 그, 1단원 느낌 나지 않냐? 다항식 연산은 맨 첫 번째 그런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누구나 맞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문제.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다 2 곱하기 2행렬만 나오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와요, 2 곱하기 2행렬이. 곱셈만 배우면 돼요, 사실. 여기서 배울 게 곱셈 말고 거의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3x는 3x 마이너스 a는 행렬 x 구하는 건데 모르는 게 x여서 약간 1차 방정식 푸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x 더하기 2배의 2a 마이너스 b x 구하는 건데 약간 1차 방정식 풀듯이 x를 풀면 돼요. 왜냐면 다 덧셈 뺄셈이 다 똑같고 뭐 분배 법칙 다 성립해가지고 그냥 여기 x에다가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x 넘겨요. 그러면 2x가 되겠죠? a 넘겨요. 그럼 5a 빼기 2b가 되겠죠. 그럼 x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이 2로 나누면 2분의 5a 빼기 b가 됩니다. 요걸 구하시면 됩니다. 뭐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5배를 해요. 이거 2분의 5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15 2분의 5배를 하면 마이너스 5 2분의 5 하면 5 2분의 5 하면 10 빼기 얘 그냥 빼면 되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마마니까 플러스로 돼서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5에서 5 빼면 0 1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12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민망한 문제들이죠. 자, 잠도 하나 깰 겸 뭐 4-2번 하나 풀어보세요. 민망하니까 나 혼자 풀면 너무 쉽죠? 그냥 4-2번 다 계산한 다음에 넣으세요. 마지막에 워낙 쉬워서 행렬은 그냥 보너스 트랙이라 생각하세요. 보너스 트랙 행렬 뭐 배워서 알겠지만 너무 쉬워서 다 맞을 것 같은 그 문제 틀리는 순간 나 혼자 틀렸다 그런 문제들이죠. 4-2번 문제 틀리면 혼자 틀렸을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꼭 맞길 바랍니다. 틀리면 나 혼자 틀렸을 수 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빠르게 하면 암산하는 친구들은 그냥 곧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마3 곱한 다음에 2 곱해서 더해요. 마9인가요? 여기 마3 곱하면 6이죠. 2 곱하면 마이너스 2죠. 6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4죠. 마3 곱하면 9죠. 9죠. 마3 곱하면 마6이죠. 여기 2 곱하면 4죠. 마6하고 4를 더하면 마인가요? 이런 게 답인가요? 암산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서 민망하죠? 그냥 초등학교 뭔가 느낌 나지 않냐? 약간 약간 초등애들 배워도 잘할 것 같지 않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행렬이 그냥 민망해요. 생각하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상장해 주는 거다. 선물로 이렇게 쉬운 거를 주면서 PS 5번 얼마나 쉬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비하면 너무 쉽죠? 자, PS 5번 두 정사각형 행렬인데 이번엔 뭐냐? A 더하기 B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고요. 3A 더하기 B가 1, 2, 2, 1일 때 약간 이 느낌이 뭐냐면 이게 A, B 찾는 건데 약간 연립방정식이야. 그래서 뭐 느낌이 오잖아. 여기서 여기 빼면 딱 B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서고 약간 가간법 느낌으로 좌변끼리 빼면 우변끼리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를 빼면은 A에서 3A 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게 좌변이에요. 빼는 거죠. 위에서 아래 빼서 연립방정식 푸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그 다음에 뺐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1에서 1 빼면 몇이죠? 0인가요?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죠? 1에서 1 빼면 0이죠. 이거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가 나와요. 되게 민망하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0. 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죠? 얘도 2죠? 0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다 B를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B는 A를 빼면 되죠. B는 여기서 A를 빼면 돼요. 넘어가면 되니까. B는 자, 여기서 A를 빼요. 1에서 0 빼면 1.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 1에서 0 빼면 1. 이게 B인 거죠. 자, 이렇게 뭐 넘긴 거야. A 구했으니까 B는 이거 빼기. 이렇게 넘어가면 B는 A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연립방정식 푸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 푸시면 되겠는데, 그죠? 너무 어렵나요?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 풀어봅시다. 심심하니까 밑에 있는 문제 5-1번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서 사실 여러분들 뭐 좀 민망하죠? 5-1번 풀면.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뭐 풀 게 없어요. 이제 민망한 부분이 행렬이다. 행렬이 조금 민망하다. 그 하더라도 알 것 같은 그 문제.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이 활짝 나죠. 자, 주호는 더했냐 뺐냐? 졸려? 너무 쉬워서 이제 졸립니까 얘는? 자,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은 2A가 되죠? 더하면 3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2. 1하고 1 더하면 2. 2하고 0 더하면 2. 마이너스 2가 3 더하면 2. 2로 나누면 A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1, 1, 1. 자, 그래서 B는 A 빼면 돼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A를 빼요.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 1에서 1 빼면 0. 2에서 1 빼면 1.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A, B가 다른 맛이 나옵니다. 쉬우니까요. 자, 쭉쭉 넘어갈게요. PS 6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행렬의 곱셈하고 뭐 곱셈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곱셈이 제일 중요하고요. 단위 행렬 배우긴 하는데 잘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대충 하고 끝낼게요. 뭐 학기 중에 다시 해도 늦지 않다. 행렬은. 오늘 들어서 알겠지만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은 부분. 그게 행렬이다. 행렬 자체로 어렵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개념이 이렇게 심플해가지고. 자, 필수 6번. 필수 6번은 넘어갈게요. 필수 6번에 A 행렬은 0, 1, 1, 0. B 행렬은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이때 행렬 1, 3, 3, 1을 x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y 곱하기 b 행렬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예요. 뭐 듣나 쉬워요? 그냥 이거 딱 똑같아요. 그냥 봐봐. 요거 x 곱하면 되잖아. xa는 어떻게 되는 거야? xa는 그냥 이거야. 0x x 0인 거야. yb는 뭐야? 여기 y 곱해주는 거잖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뭐가 되겠어? 0하고 마이너스 y 더하니까 마이너스 y 되겠고, x랑 y 더하니까 x 플러스 y 되겠고, x랑 y 더하니까 x 플러스 y 되겠고, 0하고 마이너스 y 더하니까 마이너스 y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 이게 1인 거야. 더한 건 몇이다? 3인 거죠. 연방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요것도 민망하죠. 요것도 뭐 우리한테 지금 약간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주는데,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y가 같고 3하고 x 플러스 y가 같다.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y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x는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이게 답이에요. 되게 민망하죠? 뭐 풀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뭐 심심한 느낌으로 6-3번 하나 풀어보세요. 뭐 너무 쉽죠? 뭐 행렬의 실수배랑 서로 같은 행렬 그 느낌이 끝이에요. 그래서 민망하다. 행렬을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망하다. 항상.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느낌. 그죠? 여기 xa는 3x 곱하니까 3x, x, 마이너스 x, 2x가 되겠고요. y 곱하면은 마이너스 2y, ay, 2y, y. 더하게 되면은 3x 마이너스 2y, x 더하기 ay, 마이너스 x 더하기 2y, 2x 더하기 y가 되겠고요. 요게 지금 계산하면, 근데 이거 미지수가 x, y 있는 거 두 개만 해봐도 되지 않냐? 어차피 요거 17로 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11이고 요건 2잖아. 어떤 걸로 연립하는 게 제일 쉽냐? 요 두 개 연립하는 게 낫겠네. 왜냐면 2y가 똑같잖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2x가 나오겠고요. 17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6이죠? x는 3. x가 3이면은 마3이니까 y는 마4?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3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요게 마이너스 13.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그래서 a는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다 맞았죠? 민망한 문제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뭐 민망한 문제들 다. 자, 이제 진도 나와봅시다.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이 나름대로 뭐 덧셈 뺄셈보다는 뭐가 좀 있어요. 뭐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 곱할 때가 조금 특이해요. 그냥 선분끼리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곱할 때는 어디가 막혀야 되냐면 앞에 있는 행렬이 행렬 A, 행렬 A랑
행렬 B가 있었을 때 이 행렬 A가 M 곱하기 K 행렬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B 행렬은 K 곱하기 N 행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위해서는 성결 조건이 있는데 성결 조건이 있어요. 이 행렬에서 이 열,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야 돼요. 요 둘이 같아야지만 곱할 수가 있어요. 둘이 같아야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 행렬이야. 그럼 행렬이 A가 1, 2. 1 곱하기 2 행렬이죠? 열이 두 개예요. 그다음에 B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3, 4, 5, 6.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A, B는 가능해. 둘이 같으니까. A 곱하기 B는 가능합니다. A 곱하기 B는 가능한데 BA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2하고 1이 같지가 않아요. 요 뒤가 같아야 돼. 요 뒤가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가능해요. 어떻게 곱하냐? 요렇게 되면 요렇게 곱해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래서 요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사라지면서 어떤 행렬이 남냐? 1 곱하기 2 행렬이 남아요. 1 곱하기 2 행렬이 남아요. 1 곱하기 2 행렬이 남는데 이제 곱할 때 어떻게 곱하느냐? 요렇게 요 행하고 열하고 곱해요. 그래서 1 곱하기 3, 2 곱하기 5에서 A 곱하기 B 행렬을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곱해서 적어줘요. 1행에다가 1행 2열에다 1 곱하기 3, 2 곱하기 5에서 3 더하기 10해서 13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에다가는 이렇게 곱해줘요. 1 곱하기 4, 2 곱하기 6해서 4하고 10이니까 16 요렇게 이제 곱해집니다. 곱할 때 요렇게 행하고 열하고 이렇게 선분기를 곱하고 이렇게 선분기를 곱해서 더해줘요. 요런 식으로 이제 돼서 1 곱하기 2 행렬이 남습니다. 뭐 이게 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곱하는 것만 조금 특이하죠. 왜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 한다고 치면은 선분끼리 그냥 곱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곱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분끼리 곱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곱하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다. 1행 2열 A, B 이게 1 곱하기 2 행렬이죠.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1열이면은 XY 2 곱하기 2 행렬 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1 곱하기 1 행렬이 남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그래서 AX 더하기 BY 이렇게 한 개가 나오는 거죠. 1행 2열짜리 하나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다. 자 마찬가지로 1행 2열짜리랑 2 곱하기 2 행렬 X, Y, GW 라고 하면은 1 곱하기 2 행렬이고 1행 2열 얘는 2행 2열 곱해주면 여기가 사라지면서 1 곱하기 2 행렬이 남습니다. 곱할 때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요. 그래서 AX 더하기 BG 두 번째로는 요렇게 곱해요. AY BW 요게 이제 행렬의 곱입니다. 1행 2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같아야지만 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결 조건이에요. 그래야지 딱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보자면 AB 2 곱하기 1행렬이면은 1 곱하기 2행렬과 곱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가 있냐면 AB 2행 1열 그 다음에 XY 1행 2열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AX 이렇게 곱해서 AY 이렇게 곱해서 BX 이렇게 곱해서 BY
뭐 이런 행렬은 거의 못 볼 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다 라는 걸 S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 곱하기 2 행렬끼리 곱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어떤 놈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1행렬이 곱해지면은 없어지면서 2 곱하기 1행렬이 나오는 거죠. 요게 A, B, C, D. 선분이 A, B, C, D가 되겠고 여기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X, Y라고 쓴다고 치면 요렇게 곱해서 첫 번째 요렇게 곱해서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CX 더하기 DY 요렇게 2 곱하기 1행렬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2행렬 곱한 거예요. 정사각형의 둘이 곱한 겁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요게 없어지면서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A, B, C, D 2행 2열 그 다음에 X, Y, G, W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첫 번째 써주고 AX 더하기 BG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곱해서 두 번째 써주고 AY, BW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써주고 또 CX 플러스 DG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CY 더하기 DW 이렇게 나옵니다. 2 곱하기 2행렬로 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연습하는 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이 약간 행과 열이 곱해져서 더해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곱셈하는 것들 몇 개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 배운 거야. 행렬의 나눗셈은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나눗셈은 없어. 행렬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만 있어요. 뭐 실수배 한 거는 뭐 건너뛰고 일단은 여기 이제 다예요. 나눗셈은 없어요. 행렬의 나눗셈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곱셈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는 거듭제곱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를 두 번 곱하면 뭐라 쓰겠어요? 곱셈이 있다는 얘기는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를 두 번 곱하면 뭐라 쓰겠어요? A에? 왜 이렇게 안 써요? 뭐라 쓰겠죠? 우리 지수 다 배웠잖아. A에? 제곱이라고 씁니다. 행렬도 지수처럼 제곱을 써요. A 두 개 곱했다. 그럼 A 세제곱은 뭐야? A라는 행렬을 몇 번 곱했다는 거야? 세 번 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행렬도 씁니다. 곱하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 뭐랑 비슷해? 다항식이랑 비슷하지 않냐? 다항식도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다항식은 나눗셈이 있었죠?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요. 그리고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곱셈에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개념 체크에 보면 계산이 있는데 한번 해보게요. 235페이지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계산이 있죠?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개념 체크에 보면 235페이지 맨 밑에 그냥 행렬 곱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번에 뭐 이렇게 연습이죠 뭐 3, 2, 4, 1 3, 4, 2, 1에서 12 더하기 2니까 1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곱하죠?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3 이렇게 곱하니까 12 이렇게 곱하니까 0 이렇게 곱하니까 0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돼요. 계산하면 곱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마4 이렇게 곱해서 2 이렇게 곱해서 20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죠?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뭐
뭐 나중에 다시 배워도 돼요. 야, 행렬 뭐 학기 중에 다시 배워도 됩니다. 뭐 쉬운 부분이어서 다시 들으면 별거 없어요. 1, 2, 1, 0, 4,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이렇게 곱해서 처음부터 쓰면 1 더하기 8이니까 9 이렇게 0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1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이면 없어지면서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연습해보세요. 그냥 곱하기 뭐 배운 김에 행렬의 곱셈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민망해가지고. 자 여기 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4 2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7번에 1, 3, 4, 마이너스 2, 2, 0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2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면 4에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나오고 있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마이너스요? 곱하기 연습 하나도 안 돼요? 멍 때리고 있다가 다 지나갔어요? 삼, 3은 9, 2, 11, 0, 1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 곱하기 2행렬이 2개 곱한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 연습하면은 이제 곱하기가 조금 됐다. 자, 9번 이제 2개 남았어요. 아주 노가다가 강력하죠? 이 정도 노가다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2, 0이니까 2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2니까 1 이렇게 곱해서 4, 0 마이너스 2, 4니까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풀면 되겠죠. 그냥 곱하고 더하고 이것만 반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이제 곱하기가 가장 복잡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제일 다 한 거예요 이제. 더 복잡한 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 3 하고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1, 1이니까 0 마이너스 6, 2니까 마이너스 4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여기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행렬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행렬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행렬이 제일 어려운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냥 곱하는 것도 이게 법칙 있잖아요 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예요. 곱하기 연산에.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안 같아 일반적으로. 요것 때문에 조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곱셈이.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경우에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조금 재밌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항식의 연산을 막 그냥 다 썼잖아. 특히 이제 뭐 덧셈 뺄셈이나 실수배한 거는 거의 다항식의 연산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곱하기 할 때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항식의 연산은 곱하기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겨요. 좀 더 알려줄게요. 그거를 좀 물어봐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좀 민망해가지고 여기도. 자 봅시다. 필수 1번 뭐 다 계산 연습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A라는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을 줬어요. 5 마3 2 마4 다 계산이에요 이거 여기. B라는 행렬은 2 마1 1 3 자 첫번째 어떻게 했냐 1번이 A라는 행렬과 A 더하기 B 행렬을 곱해라 이 얘기야.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죠?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일단 구해봅시다. A라는 행렬은 얘 쓰면 되겠죠. A 더하기 B는 어떻게 구한다겠어? 그냥 선분끼리 더하면 나와요. 선분끼리 더하면 나와요. 선분끼리 더하면 나와요. 선분끼리 더하면 나오니까 A라는 행렬 써줘요. 5 마3 2 마4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 B랑 더해요. 5랑 2를 더하면 몇이죠? 7 마3이랑 마1 더하면 마4 2하고 1 더하면 3
마4랑 3 더하면 마1. 이게 A 더하기 B인 겁니다. 선분끼리 그냥 더하면 나오죠? 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개 어떻게 해라지? 곱해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고 똑같이 가겠죠? 그럼 5, 7에 35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35에서 9 빼면 26인가요? 26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5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에서 3을 더해요. 마이너스 1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14에서 11을 빼요. 2죠. 마이너스 8에서 4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답이에요. 민망하죠? 사실 뭐 다 계산이에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뭘 해준 게 없어서. 민망하죠? 자, 2번에서는 뭘 알려주고 싶냐? 보세요. A, B랑 빼기 BA. 그러니까 A, B 곱한 거랑 B 곱한 게 달라요. 이게 만약에 교환법칙 성립했다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A, B랑 B가 같았으면은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교환법칙 성립하면. 근데 0이 안 돼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A, B는 어떻게 구하냐? A, B 구해볼게요. A, B는 구해보면 그냥 다 계산이에요. 뭐 민망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걸 해주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주면 5, 2, 10에다가 마3을 더하면 7이죠. 자 이렇게 곱해서 마5에다가 마9를 더해 마이너스 14 4에다가 마4를 더하면 0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더하면 마이너스 14 이게 A, B입니다. 이게 A, B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BA를 구하면 BA는 B부터 먼저 써야 돼요. 2, 마이너스 1, 1, 3이 되겠고 A는 5, 마3, 2, 마4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곱하겠죠. 그러면 10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8 마6에다가 4를 더하니까 마2 5에다가 6을 더하니까 11 마3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달라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요. 덧셈 뺄 때는 쉽잖아. 같은 선분끼리 빼면 되잖아. 그래서 7에서 8을 뺍니다. 빼라고 했으니까 7에서 8을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0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5를 빼면 1이 나오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민망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나. 같지가 않아요. A, B랑 B 같지가 않아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게 차이점.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나 풀어볼까요? 심심하니까 1-2번 하나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1-2번. 뭐 다 쉬우니까 곱하기 연습 한번 해보세요. 대충 어떻게 곱하는지 알 것 같죠? 뭐 좀, 와서 대충 들으면 이게 뭐 대충 흥미를 알 것 같지 않아요? 뭐 뻔한 얘기들만 해가지고 맨날. 어때, 태민아 너무 어렵냐? 흥냐? 뭐 이거 뭐 그냥 다 곱하기 덧셈 뺄셈만 하고 있지 않아? 뭐 하는 게 없지 않아요? 뭐 그냥 거의 다치기하는 수준인데 이거. 뭐 그냥 행렬에서의 덧셈 뺄셈 곱셈 배웠다. 뭐 생각하면 돼요. 행렬에 나눗셈은 없으니까 삼칙연산이라고 된다. 삼칙연산. 다치기면은 나눗셈이 있어야 되는데 나눗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난 배운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뭐 개발해 보세요 하나. 행렬도 나눗셈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 개발해 보세요. 뭐야? 자 곱하면 1은 2 마 4니까 마 2가 되겠죠? 0에다가 1 더하니까 1 2a에다가 12를 더하니까 2a 더하기 12 0 마 3 이렇게 나오는 곱하면 얘랑 얘랑 같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곱해서 나온 거죠? 얘랑 얘랑 같겠죠? 같은 거기 그럼 b는 몇이죠?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게 마 3이잖아. 요게 마 3이면 c는 6이죠? 2a 플러스 12가 10대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게 뭐 답이죠. 더하면 몇입니까? 1? 답이 1. 끝. 민망하죠? 민망하죠? 행렬하면 원래 민망해요? 사실 우리 서로 이렇게 거듭제곱
그러니까 같은 행렬을 계속 곱하면 이제 AAAA 건전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AA 건전지, 트리플 건전지라고 쓰지 않고 A 세제곱이라 써요. 그냥 지수 법칙처럼 써요. 그죠? 우리 건전지처럼 트리플 A라고 쓰면 안 됩니다. 더블 A라고 쓰면 안 돼요. 건전지처럼. 그래서 그냥 지수 법칙으로 쓴다. 간단하게 똑같이. 그래서 필수 예제 2번에 보면 이게 규칙 있는 것도 내거든요. 뻔한 문제들인데 사실 필수 2번에 주면은 A라는 행렬이 1, 0, 2, 1이에요. 이때 A의 16승을 구하래요. 오마이갓. A 16번 곱하래요. 당연히 규칙이 있겠죠, 설마? A 16번 우리가 곱하라 냈을 것 같아요? 얘가 문제 낸 사람이 상당히 변태스러워가지고 고생해봐라. 그래서 이제 내지는 않았겠죠? 규칙이 있어요. 몇 번 곱해볼게요. A 제곱을 구하면 A 곱하기 A니까 이렇게 곱하다 보면 이제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1이죠. 0, 0, 0이죠. 1은 2, 1은 2, 4죠. 0, 1이죠. 제곱했더니 1, 0, 4. 여기만 바뀌네요, 여기만. 그죠? 그럼 A 세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세제곱이면. A 제곱에다가 A를 또 곱하면 되겠죠? 그죠? A 세제곱은 여기 A 제곱에다가 1, 0, 4, 2에다가 다시 A를 또 곱해요. 1, 0, 2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또 곱하면 1, 0 똑같고요. 여기가 4, 1은 4, 2는 2에서 6이 나와요. 여기 또 1을 넣어요. 뭐 느낌이 좀 오죠? 뭔가 규칙이 뭔가 아무데도 안 변하는데 여기만 변하고 있어요. 대충 느낌이 올 거라고 보는데 아무데도 다 똑같고 거기만 바뀌고 있는데 중간에 느낌이 왔어? 아직 안 와요? 하나 더 해봐야 돼? A 4제곱 하면은 여기에다가 1, 0, 6, 1에다가 요거 1, 0,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면은 이거 4 곱하기 2가 나오고 3이면 3 곱하기 2가 나오고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럼 A16은 어떻게 되겠냐? A16은 다 똑같겠죠. 나머지는 1, 0 여기가 다 똑같을 거야. 여기만 여기다가 몇 곱해서 쓰면 된다고? 여기서 2 곱해서 쓰면 되니까 몇이 된다? 32가 될 가능성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규칙 찾는 문제예요. 몇 개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규칙적으로 갑니다.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풀죠. 무조건 규칙 있는 거 줍니다. 규칙 없으면 어떻게 풀냐, A16승. 풀 수는 있죠. 16번 곱하면. 근데 그걸 우리한테 내진 않겠죠? 아니야? 낼 것 같습니까? 그럼 미친 짓을 안 해요. 자, 2번. 이런 문제는 다 규칙 찾기 문제여서 오히려 쉬운 문제들이에요. 곱하기만 할 줄 알면. 자, 2번 문제는 A 행렬이 0이 0이가 되면서 요게 A의 30승. 여기 또 곱해다 보면 규칙이 있어요. 뭐 다 곱해요. 그래서 A 제곱 구하면 0이 0이를 곱해요. 뭐 규칙 하다 보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0, 0, 0 똑같아. 여기도 0, 4, 0, 4, 0, 0, 0, 4. 느낌이 벌써 딱 느낌 오지 않냐? 여기 벌써 느낌. 그래서 여기서 A3 갔는데 06, 06 넣으면 이제 되면 좋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0600으로 가는지. 그럼 A 제곱에다가 04, 04에다가 다시 02, 02 곱해요. 그러니까 이게 A 제곱에다가 A 곱하니까 A 세제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0000 나오는데 여기가 뭐가? 여기서 8이 나와요. 오, 8, 08, 08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대충 느낌이 올 거라고 보는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A 4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08, 08에다가 다시 A 또 곱해요. 02, 0. 여기 뭐 나오냐? 016, 016이 나와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되죠? 규칙이? 하율아, 규칙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어때? 여기서 여기 할 때, 여기서 여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곱하기 그래, 곱하기 2가 규칙이에요. 그게 규칙입니다.
그냥 몇 개 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1이면 2의 1승이야. 2면은 2의 제곱이야. 3이면 2의 세제곱이야. 4면은 2의 4제곱이야. 이 규칙이야. 그러면 A 30이면 여기 00 나오겠고 여기 2의 30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1이면 2의 1승, 2면 2의 제곱, 3이면 2의 3승, 4면 2의 4승이니까 30이면 2의 30승이 나오겠죠. 이런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100% 규칙이 있어요. 아니 없으면 30승 언제 하냐. 종치지 그러면. 자, 이게 뻔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만 풀어볼까요? 2-1번 하나 풀어보세요. 2-1번. 좀 민망하죠? 뭐 규칙 찾는 문제여서 사실은 몇 개만 딱 배워봐도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연산이에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행렬은 거의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어려운 게 없고 곱하기만 잘하면 된다. 덧셈 뺄셈은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민망하다. 이 정도쯤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어렵습니까? 그냥 어려워요? 그냥 뭐 쉽죠? 뭐 힘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힘이 어렵다는 친구는 규칙을 잘 찾아주세요. 그래서 곱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느낌 알겠죠? 느낌 다들 규칙 찾았나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규칙이 마이너스 3, 1 곱하기 마이너스 3, 2 곱하기 마이너스 3, 3 곱하기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여기 나오겠죠? 요 선부 다 더하면 몇이죠? 1, 마이너스 30, 0, 1 다 더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20? 8이 되겠죠? 민망하죠? 그냥 무조건 규칙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규칙 찾으면 끝나요. 몇 개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실생활 활용. 실생활 활용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죠.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행렬로 뭐를 정리해놨냐면, 자, 두 가위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행렬로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자, P가기랑 Q가기가 있겠고, P랑 Q가기가 두 개가 있는데, 사과랑 오렌지가 있어요. 사과랑 오렌지 가격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더니만, 얘는 1200원, P가게에서는 오렌지가 1000원인데 Q가게에서는 800원이야. 사과가 더 싸. 오렌지는 1500원이야. 느낌상 사과는 Q가게에서 사고 오렌지는 이제 P가게에서 사야 될 것 같죠?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사과, 오렌지가 또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갑과 을이 나와요. 갑과 을이 와서 산 거죠. 갑은 사과를 몇 개 샀냐? 3개. 을은 4개. 오렌지를 갑은 5개. 오렌지를 을은 2개를 샀대요.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 사과, 오렌지를 이만큼 사왔을 때 P하고 Q의 사과를 구매했던 내용들을 갑이 만약에 사과하고 오렌지를 P 가게에서 사면 얼마가 나오고 Q 가게에서 사면 얼마가 나오냐. 을이 사과 4개랑 오렌지 2개를 P 가게에서 사면 Q 가게에서 얼마가 나오냐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곱하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요 열하고 요 행 곱했을 때, 이걸 이제 A 행렬로 만들 거야. 요거를 A 행렬로 만든다고 치면은, A 행렬은 1200, 1000,
그 다음에 800, 1500이 되겠고요. 요걸 B행렬로 만들 건데 B행렬은 3, 4, 5, 2가 나옵니다. 이때 여기 곱하는 거의 열과 뒤에 곱하는 거의 행이 같아야 돼요. 아까 전에 그 행렬이 곱셈할 때 그거 둘이 깔맞춤이 돼야 되는 건지 똑같이 됩니다. 요 뒤에가. 그래야지만 곱했을 때 A 곱하기 B 행렬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1200 곱하기 3 했지. 이게 뭔 소리야? 값이 P 가게에서 3개를 사과를 사면 1200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3600원이 드는 거죠. 사과 사는 가격이 P 가게에서. 그 다음에 1000원하고 5를 곱하면 오렌지 1000원이니까 오렌지 5개 사면 5000원이 들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값이 P 가게에서 이런 거를 사면은 가격이 총합이 나와. 그걸 굳이 꼭 이렇게 계산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행렬로 사과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건 봐봐. 그 다음에 거 이렇게 곱하는 거는 P 가게에서 을이 사는 돈이 나오는 거야. 얼마가 드는지. 이쪽이 P잖아. 여기 P. 이렇게 곱하면 P 가게에서 을이 사는 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두 번째 거. 그래서 1200 곱하기 4하면 4800 더하기 1000 곱하기 2에서 2000.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게 P 가게에서 을이 사는 가격이야. 그럼 요 밑에는 뭐냐 이제 Q 가게에서 갑이 사는 가격. 또 여기는 Q 가게에서 을이 사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면 800 곱하기 3 해서 2400. 그 다음에 1500 곱하기 5에서 7500.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8다 3200, 3000.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860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680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7500 더하니까 9900. 여기서는 6200이 나오면서 값은 P가게에서 사야 돼. 더 싸. P가게에서 사야지. 을은 Q가게에서 사야 돼. Q가 더 싸. 그런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P가게에서 사는 가격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나오겠고요. 요거를 A, B, C, D라고 준 거야. 그래서 P가게에서 샀었던 가격의 합, 갑과 을이 사겠다는 합은 A 더하기 B야. 이게 P가게에서 샀었던 갑과 을의 가격의 합인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Q가게에서 샀을 때 갑과 을의 합은 요 C하고 D를 더하면 나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CD예요. 이렇게. 응? CD가 아니었네? 뭐 구하는 겁니까? 을이 두 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을이 두 가게에서 사는 거래? 자, 을이 두 가게면 을이 두 가게는 요거죠? BD. 을이 두 가게, P가게 샀던 거, 그러니까 을이 두 가게 샀던 가격의 합은 B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응용들이 있대요. 정말 민망하죠? 아닌가요? 야, 근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구해야 되냐? 그냥 딱 보면 난 나오지 않니? 아니에요? 근데 주은아, 그냥 보면 나오지 않냐? 굳이 꼭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게 품목이 이렇게 몇 개 없으면 굳이 행렬 나눌 필요 없겠고, 만약에 이런 걸 쓴다 그러면 언제 쓰면 좋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 보면 품목들 되게 많고 되게 막 재고 정리할 때 뭐 이럴 때 좀 쓸 수 있겠죠. 품목들 되게 많고 누가 와서 뭐 사갔는지 다 찾아가지고 뭐 가격 산출할 때 쓰면 좋겠지만, 야,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살 때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계산해도 될 것 같죠? 뭐 굳이 행렬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복잡하기만 하잖아, 이거. 자, 그래서 3-1번 풀어보세요. 3-1번. 단위행렬 전까지만 해야 되겠다. 단위행렬은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심심할 때 한 번씩 해주는 걸로 합시다. 단위행렬 할 거 없는데. 갑과 을이 문구점 Q에서 연필과 볼펜을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은
무엇이냐? 이거 뭐죠? Q면 여기죠, Q. 요게 Q죠? 요게 Q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이게 갑하고 을이죠. 그래서 Q에서 샀을 때 가격은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게 C죠. 그래서 Q에서 갑의 가격은 C예요. Q에서 을의 가격은 D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무점 Q에서 지불하급의 합은 C 더하기 뭐가 된다?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답입니다. C 더하기 D. 좀 민망하긴 하지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나온대. 몰라. 작년에 보니까 겁나 쉬운 것만 나왔어요. 다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이 다 책이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드디어 마무리가.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보세요. 얘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아니 안 되었구나. 잘 보세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약간 나왔지만 그럼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냐면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곱할 때. 그러니까 봐봐. 순서를 내가 함부로 바꾸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순서를 바꾸는 순간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곱셈에서는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랑 결과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리를 막 바꿔도 돼. 어차피 결과가 안 바뀌니까. 근데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함부로 자리를 바꾸는 순간 값이 달라져. 그럼 망한 거죠.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되게 중요하다?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야. 바꾸지 마 그 얘기야. 순서 바꾸면 큰일 나 그 얘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두 번째, 곱하기에서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순서만 안 바꾸면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곱하고 A랑 곱하나 차이가 없어요. 이 결합 법칙, 곱하기의 결합 법칙은 성립해가지고 뭐 앞에 거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네 맘대로 해라. 순서는 바꾸지만 않으면 앞에 연산을 먼저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는 뒤에 곱하기 연산을 순서만 안 바꾸면 네 맘대로 편하게 계산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분배 법칙이 또 성립해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곱한 거 순서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AB 더하기 AC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 네 편할 대로 해라. 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할 것 같냐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행렬에서 덧셈이 편해 곱셈이 편해? 여러분들 어느 게 편하죠? 덧셈이 편하잖아. 곱셈이 조금 불편하잖아. 뭐 곱셈이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거 아니잖아. 봐봐. 얘는 곱셈을 몇 번 하면 되냐면 한 번 하면 돼. 근데 얘는 곱셈 몇 번 해야 되죠? 2번 해야 돼.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열로 계산할 것 같냐 열로 계산할 것 같냐? 사람이라면 일로 계산되는 거죠. 아니 곱셈을 얘는 2번 해야 돼. A 곱하기 AC 해야 되잖아. 얘는 더하고 한 번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웬만하면 곱하기를 한 번 할 줄로 가요. 웬만하면 계산할 때. 왜냐면 그게 더 간단하니까. 아이씨 복잡하게 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간단히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다가 뒤에다 C를 곱하면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이거 AC 더하기 BC 이렇게 다 된다.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실수배는 좀 민망한데 이 K에 AB 그래서 AB를 곱한 다음에 K배라 이거 K 실수배야? 행렬 아니야? 그 다음에 순서만 안 바꾸면 돼. 뭐 여기서 이제 K를 앞에 거를 먼저 하나 이렇게 K배하고 B를 곱하나 아니면 K가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 아무 상관없어.
실수배는 그냥 뭐 아무 때나 해라. 그냥 네 맘대로의 실수배는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차이점은 뭐밖에 없는 거야. 결론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 나머지는 우리 다항식과 거의 비슷하잖아. 누구만 문제인 거죠? 얘죠. 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봐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봐봐. 우리가 원래 다항식에서 여러분 잘 봐. a 플러스 b 제곱하면 뭐가 됐죠? 이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됐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이게 왜 가능했는 줄 알아? 봐봐. 이걸 전개를 때리면 여러분 배우겠지만 전개를 때리면 이게 이렇게 a 제곱 ab ba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ab 나오고 이렇게 하면 b에 나와요. b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b 제곱 나오는데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 하나 합한 거야.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왜냐면 A, B나 B랑 똑같으니까 다항식에서는. 근데 당연하겠지만 행렬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봐봐. 행렬을 제곱해서 만약에 A 더하기 B 행렬을 만약에 제곱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이렇게 쓰는 순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봐봐. A 더하기 B 행렬의 합이랑 A 더하기 B 행렬의 합을 곱해요. 그러면 A 제곱 A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 제곱 이렇게 그냥 써야 돼. 왜냐면 얘랑 얘랑 같지가 않아. 합칠 수가 없는 거야. 합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이렇게 썼던 게 행렬에서는 얘를 합치면 큰일 나. 왜냐면 둘이 안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계산할 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행렬이 쉽잖아. 잘 생각해봐라. 이런 기말부터 나올 건 행렬이 쉽게 나올 거야. 근데 이런 함정을 파놓고 있을 수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 그냥 다 혼납니다 진짜. 이런 함정 거기서 티갖고 오잖아? 그럼 시험지 찍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나오면서 이러는 거죠. 야, 내가 저렇게 단순한 저런 함정에 걸렸다니 내가 미친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올 때 자괴감이 빠지는 거지. 이런 거 틀렸고 나오면 자괴감 빠지는 거야. 진짜로 나올 때 야, 내가 진짜 똥멍충인가? 내가 어떻게 저런 거에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멘탈적으로 되게 영향이 커요. 그런 거 틀리면 나오면서 이제 시험 진짜 찍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런 그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성립 안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거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다항식에서는 뭐 이렇게 됐잖아. 그치? 이게 안 돼.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맞아.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맞아.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잖아. 둘이 안 같아. 그래서 함부로 뭘 쓰면 안 돼요. 막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이렇게 써야 돼. 행렬에서는 이거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이게 안 같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뭔가 꺼림칙해. 그러면 그냥 전개를 해. 행렬할 때 뭔가 꺼림칙해. 함부로 뭐 쓰면 안 된다? 곱셈공식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혼자 골로 갈 수 있다. 그거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또 가끔 이런 게 있는데 봐봐. 또 이런 게 재밌어요. 봐봐.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0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A가 0 또는 뭐가 또 0이죠? B가 0이잖아. 근데 행렬은 또 이러면 안 된다. 자, 두 행렬을 곱해서 0이었어. 0행렬이 나왔어. 이게 아니에요. A가 0행렬 또는 B가 0행렬이겠지 하면 안 된다. 둘이 0행렬이 아니어도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와요. 약간 재밌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뭐 여기 예제 볼게요. A행렬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1, 2, 3, 6이고요. B행렬이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이거 두 개 A 곱하기 B 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 2니까 0. 이렇게 하면 2하고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6이랑 6이니까 0. 6이랑 마이너스 6이가 0.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곱했을 때 영행렬이라고 해서 A 또는 B가 영행렬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또 골로 가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항식과 좀 차이가 있지. 다항식과 뭔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잖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는 순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함정을 심어놓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풀고 빨리 끝내봅시다, 이제. 두 개 풀고 끝낼게요.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볼게요. 자, 케이스 4번에. 짜자잔. 조금 길어지고 있긴 한데, 마지막이니까, 오늘. 피날레를 겹치면서. 야, 시행령까지 있어? 많아. 이렇게 생겨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A, B를 곱해서 A, C를 곱한 다음에 3배 해준 거랑 더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 그냥 계산해도 돼요. 내가 말했잖아.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조금 생각이 있다. 조금 생각이 있으면 여기 A가 공통이죠. 얘를 묶어요. 그 왜 묶냐? 최대한 곱하기 연산을 조금 하려고. 계산할 때. 그럼 A로 묶으면 950 반대로 가가지고 A로 앞에 쓴 다음에 여기다 뭐 쓰는 거야? B 쓰고 여기다 뭐 쓰는 거야? 플러스 3C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곱하기 2번 해야 될 걸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쪽으로 많이 바꾼다고. 왜냐면 더 계산이 간단하니까. 약간 분배 법칙을 좀 많이 써.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은 나와요.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인 거지 답은 차이점이 없지만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배 때려. 3배 때리면 뭐예요? 0, 3, 마유 9죠. 둘이 더해요. 더하면 1 마이너스 0이다가 여기 더하면 마유 더하면 3 더하면 마유 더하면 10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12 11이 되겠고 3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7 0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0 10이니까 10 요게 답이다.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많이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분배 법칙을 쓰면 조금 더 곱하기를 안 해도 돼요. 곱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자 2번 문제에서 A랑 B 플러스 C 행렬이랑 빼기 C 플러스 A에 A, B를 곱한 거를 빼주고 C에 A 더하기 B를 더해줄 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그다음에 A, B 더하기 AC 마이너스 CB 마이너스 AB 플러스 CA, CB 그래서 똑같은 것만 잘 빼야 돼. 순서가 틀린 건 다 다른 겁니다. 얘도 됐어. 얘는 그냥 써야 돼. AC 더하기 CA는 그냥 써야 돼.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AC랑 CA.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고 거꾸로 곱해서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더 간단하게 하고 싶지만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 슬프지만.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비스 5번.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비스 5번까지 한번 끝낼게요. 단위 행렬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나중에 뭐 잠깐 보던지 잘 안 나오니까 비스 5번 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 A 더하기 B 행렬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뭔 소리다? 이게 뭔 소리다? 이게 뭔 소리다? A, B랑 B랑 같아진 특수한 케이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안 같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됐구나.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정리하면 이런 공식이 안 나와요. 원래 어떻게 나오죠? 좌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좌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같다는 거야.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없어지겠고요. 이렇게 없어지겠고요. 요거 요게 요로 넘기면 B랑 뭐랑 같다는 거다. 이거 넘기면 A, B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A 행렬을 뭐라고 했냐면 1, 2, 2, 3이라고 했고요.
B 행렬을 뭐라고 했냐면 1x y-1이라고 했으니까 A, B랑 B의 구해서 같다라고 해서 x, y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문제예요. 그럼 A, B는 1, 2, 2, 3, 1x, y-에서 구해보면 1, 2y, a 더하기 2y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3y, 2x 빼기 3. 요게 a, b가 되겠고요. b에도 또 구해봐야 되겠죠? 1x, y-1라고 1, 2, 2, 3을 곱해주면요. 1 더하기 2x, 2 더하기 3x, y 빼기 2, 2y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얘랑 같다는 걸 통해서 x, y가 같아요. x, y 같다는 거 알게 되고요. 요거 둘이 똑같으니까 x-2랑 2 플러스 3x가 같으니까 2x는 넘어가면 마사, x는 마이, x가 마이가 나오면 y도 똑같죠? 똑같잖아. y도 마이예요. 또 마이너스 4 나오죠? 여기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x, y가 나온다. x 플러스 y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행렬은 마무리를 짓고요. 뭐 단위 행렬은 나중에 안 나오기도 하니까 나중에 뭐 필요할 때 해줄게요. 이렇게는 행렬은 결론은 오늘 뭐 배웠냐? 요약을 해보자면 행렬을 정의했어요. 이름 그대로야. 행, 가로행, 그 다음에 뭐죠? 한문으로 세로열. 그래서 한문 빼고 하면 행렬이 뭐냐면 가로 세로예요. 야, 가로 세로 하니까 되게 뭔가 웃기죠? 그죠? 한문 안 쓰고 만약에 행렬을 만약에 순수 우리말로 썼다 그러면 뭐라고 된다고요? 가로 세로. 야, 괜찮죠? 가로 세로? 그러니까 단원이 가로 세로야. 근데 이제 약간 유식하게 보이려고 옛날에 뭐로 썼다? 한문으로 가로행, 세로열. 그래서 행렬이 됐다. 그죠? 어떻게, 은성아, 가로 세로 썼으면 어떻게 괜찮았을 것 같아? 너무 없어 보여? 괜찮아, 그래도? 근데, 야, 그래도 이름은 너무 되게 직관적이지 않냐? 가로, 세로. 되게 직관적이잖아? 하여튼간에. 그래서 한문 써서 좀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가로, 세로 배운 거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거기서 뭘 배웠다? 덧셈, 뺄셈, 곱셈까지 배웠다. 그래서 뭐, 서로 같은 행렬은 선분이 다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운 게 별로 없죠. 그냥 가칙 연산 중에서 삼칙 연산. 나눗셈은 안 배웠으니까. 덧셈, 뺄셈, 곱셈까지만 배운 게 끝이고요. 그리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서 뭐 그런 거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행렬의 거듭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개 곱하면 뭐 규칙이 있다. 뭐 4개 뻔해요. 뻔한 문제들이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은성아? 틀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부분이죠. 이제 상당히.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 때 조금 문제들이 뒷부분 나오니까 조금 귀찮아지는데, 경우의 수까지 열심히 짜증났다가 행렬이 나올 때 조금 안도 현수를 쉬면서 이제 끝나는, 그죠?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2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2에는 도형의 방정식, 집합 명제까지 조금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그림놀이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림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공통수학 2를. 왜냐면 공통수학 1은 배워서 배웠겠지만 다 기본기들이야. 막 연산의 기본기,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다 기본이야. 그냥 어떤 거냐면 앞으로 배울 거를 위해서 연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을 배운 거야.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단원들이 그냥 다 연산의 기본기를 배운 거니까 2차 부등식 정도만 조금 뭐 그래프가 좀 많이 나왔지. 뭐 그러니까 대부분이 막 다 대수야. 그냥 다 계산이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2 1학기 과정을 잘 넘어가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면 언제 본다고 했죠? 3월 며칠이요? 4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게 뭐였죠? 센! 사야 돼요. 센 공통수학 1 단톡방에 올려놨죠? 그 다음에 라이트 센터 아마 다 못 풀었을 거라고 믿어 심치 않아요? 다 푼 사람. 나 라이트 다 풀었다.
건드리지도 않았나요? 새 거예요? 일단 학기 중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쌤 풀면서 라이트 쌤 풀고요. 당연하지만 이거 다 풀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품 같은 거 좀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쌤 풀면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애들 대부분이고요. 어떤 애들은 쌤도까지도 다 못 풀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확률이 없는 거죠. 아이, 야, 인간적으로 문제집도 한 한두 권, 세 권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 수학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면 여러분들은 천재가 되셔야 돼요. 잘 나와봐. 여러분들 문제집 몇 권 봤어? 이제 개념서. 근데 이것도 다 못 푼 애도 막 있죠? 야, 이것도 다 못 풀어가지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애도 있고. 뭐 유형편은, 건드리지도 못해서 유형편은 별책부로가 아니었나요?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아니요, 다 풀었어요? 유형편까지? 그리고 뭐 라이트 쌤, 그 다음에 뭐 했죠? 라이트는 뭐 깔끔하고 이제 쌤 풀고. 근데 어떤 애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한 8권, 9권씩 푸는 애들도 있어요. 공통수학 1만. 벌써. 그 달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저 멀리. 근데 그런 애들하고 경쟁하기 사실은 어렵죠. 문제집 한 권도 안 풀었는데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뭐 롤로 따지자면 나는 롤을 한 10판 했는데 상대편은 롤을 한 200판 했어.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의지. 그죠? 200판 애가 10판한테 졌어. 어떤 느낌이 되겠냐, 하요라? 접어야지. 접어야 되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제일 이길 수 있다. 어렵죠. 벌써 푼 게 다른데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급에 맞을까냐에 따라서 공부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는 최소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최소한이에요. 조금 빡세게 시키는, 이 근방에 좀 빡세게 시키는 데가 어디 있냐면, 뭐, 어디냐? 저기 퍼스트, 뭐 이런 데 보면요. 문제집 겁나게 풀려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낸 숙제는 우습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냐, 안 그러냐? 퍼스트 아는 사람 있어요? 숙제 어마무시하던데요? 보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낸 숙제는요, 그 숙제 앞에서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 내가 지금 낸 거 한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내더라고요. 약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지름길로 가면 잡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마무리 오늘 질 테니까 문제집 다 사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언제 본다고요? 3월 4일. 그러니까 문제집 안 가져왔어요. 아직 배달 중이에요. 이런 그 슬픈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문제집을 가지고 같이 프린터 없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